자, 저희 지금부터 공튀기는 모션 들어갈 거예요. 요거 이제 직접 저희가 구글에서 공 이미지를 하나 다운을 받아서 그 소스를 갖고 와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요 이제 구글에서 공을 하나 검색해 주시고요. 공 하나 검색해 주시고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이제 다운을 받으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좀 사용을 하실 때도 좀 웬만하면 큰 걸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큰 걸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서 여기 툴에 보시면은 자, 사이즈 큰 걸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툴에서 요 부분 요 툴 여기서 라지로 여기를 바꿔 주시면은 큰 이미지가 이제 큰 이미지 순서대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나열이 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 모양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뭐 축구공 하나 갈까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에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표기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X축이든 Y축이든 어느 한쪽이든 이제 1000이라는 사이즈가 되어 있는 걸 선택해 주시는 게 1000 이상 되는 사이즈를 찾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가 좀 큼직하고 화질이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미지 저장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요거 저장해 주시고, 자, 저장하는 위치는요, 여러분들 아마 폴더가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나 두 개로 나눠 있으실 거고요.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여기 문서에다가 여기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들 이름 폴더를 만드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름 폴더 만드실 때 웬만하면은 영문으로 만들어 주세요. 영문으로. 그래야 이제 작은 오류가 좀 덜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 어도비 툴을 사용을 할 때 한글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렌더링이 안 된다든지 저장이 잘 안 된다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글로 하셔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소스라든지 아니면 저장되는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글이 중간에 껴있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얘가 오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한글을 다 영문으로 바꿔주면 그때 또 자연스럽게 잘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장하는 위치 여러분들 폴더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폴더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저희 수업 오늘 날짜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그리고 이름도 완성형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막 파일 이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사커볼이라고 제 거는 이름을 이렇게 좀 지정을 해놓고 소스를 다운을 받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미지 다운을 받으셨으면은 요 이제 윈도우 창 내리고 그 소스를 제가 아까 전에 여기 프로젝트 요 패널이 여기가 이제 소스들을 여기다 다 불러온다고 했는데, 자, 소스 불러오는 방법은요, 뭐 파일에서 임포트라는 기능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자,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창이 하나 열려요. 임포트 창이 하나 열리고요. 그죠? 임포트 파일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방금 다운받으신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돼요. 요거 임포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축구공이 여기 하나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한, 자, 필름 통을 하나 또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뉴 컴포지션 요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이 뉴 컴포지션이라는 게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아까 이제 컴포지션이라는 요 메뉴에서 뉴 컴포지션이라는 요 기능,
단축키는 컨트롤 N입니다. 자, 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패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필름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 요것도 Create New Composition이에요.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New Composition, 요것도 새로 만드는 컴포지션 새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주로 쓰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요거 쓰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그 두 번째부터는 그냥 컨트롤 N이나 아니면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눌러주시고요. 여기 컴포지션 이름, 어떤 영상을 제작을 할 것이냐. 자, 저희는 공튀기기, 뭐 제가 영문으로 웬만하면 쓰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 요런 거 아직까지는 문제가 좀 안 생기더라고요. 여기 내 이름 부분에 좀 저희가 아는 거 정도만, 요런 것만 좀 써주시면 괜찮고요. 나중에 이제 저장할 때 폴더 저장 경로라든지 요런 부분들만 웬만하면 영문으로 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리셋. 이 프리셋에 여기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 커스텀으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커스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좀 바꿔줄 거고요. 이 위드스하고 헤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사이즈별로 영상을 이제 용어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자, HD라는 사이즈를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D. 그죠? 뭐 TV를 사러 갈 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볼 때라든지. 자, HD 사이즈는요. 16대 9 사이즈, 그러니까 가로가 16이고요. 세로가 9 비율로 만들어져 있는 약간 와이드형 영상 크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저희가 HD라고 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자, 요 사이즈인데 그냥 HD는요. 1280에 720이라고 합니다. 사이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꼭 보셨을 거예요. 720 HD. 720 HD라는 거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영상 사이즈 보는 거. 자,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이제 풀 HD라는 단어도 좀 알고 있어요. 그죠? 풀 HD. 자, 얘는 뭐냐면 1920에 1080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풀 HD예요. 근데 자, 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 4K라고 얘기를 해요. 4K는 말 그대로 4000인데, 그죠? 4000이에요. 자, 요 풀 HD의 2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3840에 2160이 돼요. 요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TV를 사러 가시면은 이제 8K, 그죠? 16K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사이즈를 요 명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울트라 HD, UHD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HD, 풀 HD, 4K, 8K, 16K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고 계셔 주시는 게 좋고요.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딱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1대1 사이즈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 자, 쇼츠라는 게 생겼고요. 그죠? 오늘 페이스북이라든지, 그죠? 인스타라든지, 걔네들도 보면은 예전에는 1대1 사이즈로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은 그냥 쇼츠랑 릴스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세로형으로 길게 영상들이 올라오죠. 그죠? 그거는 이제 HD 사이즈 세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9대 16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대 16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영상 사이즈 여러분들 그냥 뭐 모바일로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걸 그냥 올리는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도 편집은 여기서 해주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자, 풀 HD 사이즈로 들어갈 거예요. 풀 HD 사이즈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드스가 1920에 헤이트가 1080이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실 영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 HD입니다. 자, 픽셀 에스펙트 레티오, 요거는 이제 픽셀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 이제 정사각형입니다. 저희는 정사각형 픽셀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막 이렇게 이제 0.91, 1.21 이런 사이즈들이 있는데, 자,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사람 얼굴이 되게 홀쭉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되게 뚱뚱해 보인다든지 픽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건 쓰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규격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약간 모니터 사이즈가 다르다든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모바일로 영화 같은 거 이제 보시게 되면 저희도 지금 폴드라든지 그죠? 이제 약간 정사각형 그런 이제 화면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모바일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영화를 보게 될 경우 영화가 가운데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위아래가 블랙으로 칠해집니다. 그죠? 자동으로 이 사이즈에 맞춰서 크기가 변화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또 저런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4대 3 비율의 TV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4대 3. 저희 옛날 TV들이 거의 그랬었어요. 그죠? 브라운관 TV가 4대 3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저희는 16대 9 비율로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로 이제 영상을 수출을 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저희는 이제 스퀘어 픽셀을 쓸 거고, 그 밑에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프레임 퍼 세컨입니다. FPS라고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게임을 할 때도 많이 보죠. 그죠? FPS라고 그 수치 막 돌아가는 거. 이제 뭐 화면에서 얘가 뭐 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기능이 뭐냐면은, 내가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돌릴 것이냐, 필름을 돌릴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름 개수가 프레임 레이트가요. 여러분들 모바일에도 카메라로 이제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14 프로를 쓰는데 촬영을 할 때 보면은 30이라는 수치가 있고 60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60이라고 하게 되면 화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녹화가 돼요. 화면이. 자, 1초에 30개의 필름이 돌아가는 거, 60개 필름이 돌아가는 거, 뭐 120개의 필름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규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는 일반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24프레임을 써요. 그러니까 1초에 24장의 필름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좀 높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근데 내셔널 지오그라피 부분이 있죠. 막 동물들 나오고, 뭐 새가 물에 와서 물고기를 잡아서 올라가는데 물 파동이 이렇게 튕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이제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자연 다큐 같은 경우는요, 거의 119프레임에서 120프레임 정도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뭐냐?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이제 뚝뚝 끊기는 그런 이제 예전에 이제 윌레스와 그로밋이라는 그런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딱딱 끊기면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8프레임 정도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1초에 8프레임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30프레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광고 같은 경우 거의 30프레임으로 진행을 하고요. 정말 고급형 세단 자동차 광고 같은 거 진행을 할 때는 50프레임, 60프레임 작업을 해요. 되게 부드럽게 촬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0프레임을 기본으로 좀 계산하기도 편하게 30프레임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 30프레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30프레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밑에는 스타트 타임 코드, 뭐 듀레이션 이렇게 있는데, 자,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듀레이션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0 하고 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맨 앞은 여기는 이제 시예요. 시간. 시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입니다. 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를 얘기해요. 세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긴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프레임을 저희가 30프레임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30프레임이 넘어가면 여기가 1초가 돼요. 그죠? 그럼 얘는요, 60초가 되면 여기가 1분이 되겠죠. 60분이 되면 1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0, 0, 0, 10, 0,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얘는 10초짜리 필름이란 얘기예요. 자, 작성은 여기다가 입력을 어떻게 해주느냐? 입력을 어떻게 해주냐면 10초라고 했을 경우 10초 영상을 만든다 라고 했을 경우 1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0.0 그러면은 10초짜리 영상으로 맞춰지고요. 그냥 10만 입력하시면은 10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은 10.0.0입니다. 자, 여기 콜론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점으로 표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저희는 5초짜리 영상을 만들 거예요. 자, 5초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화면이 꺼져 버리니까 그냥 탭키 눌러주시거나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러분들 작업 화면 그냥 도화지 색상 밑에 베이스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렌더링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검은색 화면과 여기 공튀기기라고 해서 레이어 부분과 타임라인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 프로젝트 패널 여기 보시면 공튀기기라고 해서 이렇게 컴포지션이 하나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요 축구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축구공 하나 이미지를 갖고 왔죠. 얘를 여기 레이어로 끌어다 내려주세요. 요 위치에 그러면 축구공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공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흰색 부분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흰색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뭐 PNG 이미지 그러니까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갖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그냥 JPG 이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요런 이제 배경 부분이 흰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보이게 자 마스크 작업을 해줄 거예요. 마스크 여기 안 보이게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툴바인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사용할 이제 도구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사각형 얘를 이제 길게 눌러주시면은 꾹 눌러주시면은 렉탱글 뭐 라운디드 렉탱글 엘립스 폴리곤 스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은 둥글기 때문에 엘립스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엘립스 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공을 여기 위에서부터 뭐 여기 이제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진 거고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이 전체적으로 다 씌워진 게 아니라 그죠? 공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다 보이게끔 진행을 좀 해줄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얘 맨 처음에 있는 애 얘는 셀렉션 툴이에요. 선택 툴이에요. 선택 툴이라서 요거를 이제 선택 툴로 요 점들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흰색 네모가 생깁니다. 요걸로 자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서 크기를 늘려서 양쪽에다가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 해서 공이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이게 다 맞았다라고 하면 엔터키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합니다. 여기 이제 컴포지션 요 공튀기 여기 오셔서 동그라미 맞춰 놨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미지도 커요. 공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줄여 볼 겁니다. 여기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좀 조금씩은 알고 계시는 게 작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포지션 같은 경우는요. 포지션 위치 값이에요. 위치 지정을 해주는 건데 얘는 단축키가 P입니다. 단축키가 P예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P를 눌러주시면 여기 포지션 하나가 생길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로테이션은요.
단축키가 R이에요. R을 누르면 여기에 로테이트라고 하나 뜰 거예요. 회전 적용을 시켜주는 기능. 자, 세 번째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단축키가 S예요. 자, 그리고 오퍼시티. 오퍼시티는요, 단축키가 O가 아니고요. T입니다. T. 트랜스페어런시라고 T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하고요. 영상에서는 인점과 아웃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축키를 I하고 O를 써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만 여러분들 좀 요거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계셔 주시는 게 작업할 때 수월합니다. 자, 여기서 크기를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S를 좀 눌러보고요. S. 그럼 스케일 창이 떴죠. 자, 얘를 크기를 조절을 할 때는요. 여기를 자,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드래그. 드래그. 그래서 여기 드래그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크기 조절이 됩니다.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진행을 해요. 근데 굉장히 크신 분들도 계시고 저랑 사이즈가 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축구공을 갖다 놓고 중심점은 뭐 상관없고 그냥 마스크를 씌웠는데 얘가 이미지가 중심축이 딱 그 이미지의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중심축을 가운데다 딱 맞춰주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가운데 요 동그라미 관역판처럼 생겨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움직여 주시면은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얘를 다시 가운데다가 갖다 놓을 겁니다. 정 가운데다가.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클릭 드래그로 이동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요. 얘가 스냅으로 가서 붙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움직여서 그 위치에 가서 붙습니다. 가운데다 갖다 놓으면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스냅이 먹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가 만든 요 이미지에 가운데다 중심점을 넣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부분. 자,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해주시고, 자, 툴은 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요거 셀렉션 툴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셀렉션 툴.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공, 애니메이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저희가 줄 거는 일단 기본. 제자리에서 공이 통통 튀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공을 일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기에 A 포인트하고 B 포인트가 있어서 두 개의 수치가 달라야 돼요. 자, 1에서 여기가 1이라는 포인트고 여기가 10이라는 포인트면요. 이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은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가 위치가 여기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한번. 그러면 위치가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죠? 위치, 포지션이라는 부분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 P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펜총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시간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현 시간 위치.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에서 내가 체크를 하고 싶은 시간대를 요걸로 요걸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현재 얘는 맨 앞에 있기 때문에 0프레임. 그러니까 시간상 조금도 흐름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0프레임에 맨 처음에 공이 여기 있을 거다라고 해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인디케이터를 여기 확인하시고 요게 움직이면 요것도 드래그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기 숫자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시간대가.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자, 0으로 이렇게 완전히 왼쪽으로 밀어 주시고요. 포지션 여기 글씨 앞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스탑워치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스탑워치처럼 생긴 거. 요게 활성화가 돼야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면서 요 부분에 자, 이렇게 파란색 마름모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파란색 마름모는 어떤 요소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970.4에 212.5라는 수치가 있어요. 앞쪽은 X축이고 뒤에는 Y축입니다. 이 수치가 여기에 저장이 된 거예요. 수치가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공이 떨어지는데 1초가 걸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한 15프레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볼 거예요. 15프레임. 그래서 얘를 인디케이터를 15프레임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여기에 15프레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여기를 클릭해서 15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그 위치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공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보시면요. 얘를 자꾸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공이 위에서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또 한 15프레임 뒤에, 자, 15프레임 왔어요. 그럼 15프레임 뒤에는 이제 1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1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초로 가서 얘를 다시 또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줘요. 올려줄 때는 공이 한 반 정도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일직선으로 다시 만들어 줄 거라서 여기 가운데 정도까지 공 튀게끔 해주시고요. 가운데까지. 그리고 또 15프레임 뒤에 다시 바닥까지 내려갈 건데, 내가 손으로 직접 움직이다 보니까 바닥하고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움직이는 걸, 마우스 움직이는 걸로 해서 수치랑 똑같이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얘가 요 키프레임이 위에 있을 때고요. 얘가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얘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아래에 떨어지는 위치죠. 자, 이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얘한테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인디케이터가 먼저 요거 보죠. 여기 15프레임에 있는 얘 아래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카피 기능입니다. 그죠? 카피 컨트롤 C 해주시고 요 인디케이터 위치 이 인디케이터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위치에다가 인디케이터 갖다 놓고 컨트롤 V를 해주시게 되면 요거랑 똑같은 값의 키프레임이 여기에 붙어요. 지우는 방법은요.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초 15프레임에다가 위치를 옮겨줄 거기, 그러니까 똑같은 걸 넣어줄 거기 때문에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바닥에 있는 위치가 똑같아집니다. 그죠? 자, 또 15프레임 뒤에 반 정도 올려줄 거고요. 그리고 또 15프레임 뒤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V. 바닥 위치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또 15프레임 뒤에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네모들이 있어요. 요 네모. 얘가 키프레임입니다. 요거. 마름모 부분 있죠? 요 마름모 위치가 요 키프레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점과 점 사이에 배치를 해주는 거죠. 위치를. 그래서 또 여기 15프레임 뒤에 컨트롤 V. 또 15프레임 뒤에 올려주시고 15프레임 뒤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4초 15프레임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 튀기는 요 위치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해줬고요.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직접 움직이다 보니까 얘 공이 막 옆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갔어요. 그죠? 정확하게 수직으로 떨어진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수직으로 움직여주고 싶으시면은 얘를 움직일 때 시프트 키를 눌러주시면 수직으로 이동이 되고, 그죠? 위치를 움직일 때 좌우로 움직일 때도 시프트 키 눌러주시면 수평으로 이동이 돼요. 자, 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방법이 있는데도 안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얘를 수직으로 떨어지게끔 다 바꿔줄 거예요. 정리를 다 해줄 거기 때문에 자, 그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지션 요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요 글씨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자, 그래프를 좀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프 에디터.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해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빠르게라든지 점점 느리게라든지 아니면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거 요런 이제 요 속성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직접 만져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프 에디터라는 아이콘이고요. 자,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지금 저랑 똑같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빨간색, 초록색 라인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요거 좀 맞출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타입이 있어요. 요 그래프 타입, 메뉴. 요거 그래프 타입을 보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에디트 밸류 그래프. 요걸로 다 맞춰줄 거예요. 에디트 밸류 그래프 이거 저랑 같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초록색 선이 점점 지그재그로 하면서 점점 완만해지죠. 그죠? 공 튀기는 게 점점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X하고 이게 빨간색이 X축이고 초록색이 Y축인데 공 튀기는 거는 지금 제자리 튀기는 건 Y축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로 방향. 그래서 이 포지션 요 부분을 저희가 지금 X는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를 반으로 그러니까 둘로 나눌 거예요. X축과 Y축으로. 여기 보시면은 요거 separate dimensio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가 X축과 Y축으로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X하고 Y가 나눠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먼저 여기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서 여기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를 해지시켜 줍니다.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여기 첫 번째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 X축은 만약에 얘네 위치가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자, 빈 공간 클릭하고 X축의 토글을 비활성화 시켜주시면은 아까 지그재그였던 게 일직선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죠? 왜? X축은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지 않았고 동일한 값에 Y축 애니메이션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얘네가. 그리고 Y축을 선택해서 보면요. 얘네는 지그재그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요 부분 끝부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뭔가 되게 이쁘지 않게 선이 그죠? 이쁘지 않게 선이 뭔가 찌꺼기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Y 포지션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얘네 요 점들이 다 선택이 돼요. 이 점들은요,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 그죠? 15프레임 1초, 1초 15프레임 2초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 아래 기능 보시면은 공튀기기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기능을 써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 아이콘들은 뭐냐면은 이지라는 기능입니다. 뭐냐?
점점 속도가 점점 빠르게, 속도가 점점 느리게, 속도가 점점 빠르게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자, 이지라는 기능 요거 앞에 있는 거는 자, 요렇게 요 키프레임 요 기준이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얘 앞에 있는 걸 눌러주면 1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근데 2번은 자, 왼쪽에만 핸들이 생기는 거예요. 왼쪽에만. 여기만. 그럼 점점 느리게만 되는 거예요. 점점 느리게. 자, 오른쪽에 있는 애는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3번은 점점 빠르게만 되는 겁니다. 점점 빠르게.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두 개를 눌러줄 거예요. 점점 빠르게랑, 요거 점점 느리게랑 점점 빠르게 요거 두 개를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부드럽게 물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죠? 물결 모양이. 모션은 점점 빠르게 갔다가 점점 느리게 도착하는 거예요. 요게. 자, 왜?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시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타임이 되고 여기가 함수값, 밸류 값이 되는 거예요. x 값이라든지 y 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프가 요렇게 만들어지면요. 요렇게 시간 대비 봤을 때 요렇게 봤을 때 일정 시간으로 간다라고 치면요. 일정 시간으로 여기 일정 시간으로 간다고 쳤을 때 굉장히 멀리 올라가죠. 함수값이.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 여기는 한 7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 이 정도가 6인데 그죠? 거의 4배,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에 비교를 했을 때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자, 반대로 이렇게 되면요. 점점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점점 빠르게 갔다가 점점 느리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가 그런 겁니다. 점점 빠르게 갔다가 점점 느리게, 또 점점 빠르게 갔다가 점점 느리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고무풍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풍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죠? 둥실둥실 되는 느낌이 나죠. 근데 저희는 축구공이에요. 저는 축구공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또 테니스공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통통 튀게끔 해줄 것이냐? 자, 가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을 요 바닥에 있는 요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점을 선택을 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핸들을 밑으로, 오른쪽에 있는 핸들을 밑으로 뾰족하게. 자, 모든 걸 다 그렇게 진행해 줄 거예요. 얘도 왼쪽에 있는 핸들을 밑으로 내려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핸들도 밑으로. 다 위에 있는 핸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다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플레이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튕길 때는 통통거리죠. 아까 전에는 그냥 뭔가 둥실둥실 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풍선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죠? 풍선이. 이번에는 지금 Y축으로 이렇게 일정 시간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통통 튀게 하다 보니까 자, 고무풍선이 튕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점점 가벼워지죠. 축구공이 점점 가벼워져서 요거를 이제 떨어지는 간격을 점점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똑같이 통통통통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여기는 건드릴 거 없고요. 자,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3개 키프레임을 떼고요. 네 번째 키프레임부터 1초 15프레임 키프레임부터 마지막 키프레임까지 다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줄여줍니다. 이렇게 간격이 여기 간격이 요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야 무게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여주고 또 요만큼 요만큼 줄여주고 또 요만큼 줄여줍니다. 그러면 간격이 점점 이렇게 되면서 얘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시면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도 너무 가볍죠. 그죠? 가벼워서 얘네들도 같이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프 조절을 좀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조절. 그래프 조절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핸들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요 핸들 조절을 잘 해주셔야 이제 움직이는 속도 부분을 맞춰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밑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요거 여기 밑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들 있죠. 그죠? 굴곡에 가운데 있는 여기 키프레임 얘네를 다 지웁니다. 요거를 다 지우고요. 뭐 하나씩 선택해서 딜리트로 눌러주시면 돼요. 딜리트로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 윗부분 아니면 요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해서 다시 한번 요거 또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평평해졌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공 튀기게 하려고 조절을 해준 게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 얘를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드래그해요. 그러니까 찍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얘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동으로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둥글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내가 뛰는 높이를 내가 맞춰주겠다라는 거고, 얘는 뛰는 높이를 그래프로 조절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프로 가운데를 끌어다 내리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처음 부분만 핸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얘만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자, 더 부드럽게 라인이 뭐 내가 따로 조절할 필요 없이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